오늘 낭독할 책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지은이 안병수,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우연한 기회에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눈뜬 이후 이 문제를 집중 연구 홍보하고 있다. 2006년 환경재단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만든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루비콘강을 건너며 1장 위대한 파괴자들, 2장 백색 결정의 공포, 3장 최대의 스캔들, 4장 식품 케미컬, 5장 자연의 대역습, 그리고 에필로그 진정한 웰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백색 결정의 공포 이 부분이었는데요. 낭독하겠습니다. 포탱거의 고양이. 우리는 평소 아무런 생각 없이 음식물을 먹는다. 하지만 사실은 음식물을 먹는 행위 속에 자연의 섭리가 들어있다. 자연의 섭리란 지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물체가 생겨나고 번식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이법을 말한다. 그 이법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이다. 그 건강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는 게 이 책의 핵심 취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의학자의 흥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내과 의사 프랜시스 포탱거 박사는 고양이를 두 개조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한쪽 고양이에게는 정상적인 사료를 투여했고 다른 쪽 고양이에게는 영양적으로 다소 결함이 있는 사료를 투여하며 사육했다. 정상적인 사료를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대, 3대는 물론 그 이후까지 건강에 지장이 없는 우량한 고양이로 컸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고양이들은 2대에서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발육이 뒤떨어지고 질병 발생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3대에 이르자 건강 문제는 더욱 노골화됐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중심을 못 잡아놓은 곳에서 떨어지는 등의 신체적 장애와 다른 고양이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주인을 공격하는 등의 정신적 장애가 함께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4대째에 나타났다. 영양 문제가 건강은 물론 생식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세대에서는 태어난 새끼 고양이 수가 부족해 아예 실험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 실험은 음식물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들은 인간의 경우도 이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어린아이를 둔 부모 세대가 포탱거 실험의 2대째 고양이에 해당한다면 현대인의 체질이 과거에 비해 허약한 점이나 노부모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의 정서 불안이나 이상 행동도 그릇된 식생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향후 4대, 5대째 자손들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그로부터 20여 년이 경과한 1977년에 미국 상원 영양문제특별위원회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식생활 변천과 질병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 자료다. 조지 맥거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 자료는 총 5,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로서 내용을 보면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의 6대 생활습관병은 그릇된 식생활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 그 하나요. 현대의학은 영양과 식생활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다른 하나다. 이 보고서는 맥거번 위원장이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장장 2년간에 걸쳐 조사한 자료로서 건강에 대한 식생활과 영양의 중요성을 최초로 공식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이 포탱거의 고양이에 비유되어야 할까? 또 미국 의회가 국민 식생활 조사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잠시 영양문제특별위원회의 실무 리더인
찰스 퍼시 의원의 증언을 들어보자. 퍼시 의원은 세계 3대 장수촌의 하나인 훈자 지방을 누차 방문한 바 있는데 이 사록에는 그의 발언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훈자 지역에는 암이나 심장병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이들 질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질병들은 20세기가 깊어감에 따라 더욱 맹위를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습관병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리 흔치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현실을 보면 이들 질환으로 인해 탕진하는 비용이 국가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우리 문명사회에 뭔가 큰 변구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 발언 중 20세기 초까지는 암과 심장병이 그다지 흔치 않았다는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영양특위의 보고서를 준비하던 1970년대 당시 미국인의 경우 질병에 의한 사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심장병으로 거의 40%에 달해 있었지만 20세기 초반에는 고작 8%에 지나지 않았던 희귀병이었다. 심장병뿐만이 아니요. 암, 뇌졸중, 당뇨병 등의 질환도 마찬가지다. 이들 고질적인 생활습관병은 한결같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생활습관병이 증가만이 아니었다. 이 시기와 때를 맞추어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폭력, 등교 거부 등의 소란 사태가 눈에 띄게 늘었다. 또 교육 시스템은 좋아졌지만 학습 부진아들이 증가하면서 대학생 가운데도 글자를 읽지 못하는 고학력 문맹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 일련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문제 역시 퍼시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의 문명화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이 속속 도입됐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수많은 가공식품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들은 새로운 경제 세력을 이루기 시작했다. 영세성과 비효율을 탈피하지 못했던 전근대적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식품 기업의 출현은 시대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줄이었다. 이때 태어난 회사들은 편의성과 미각, 시각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 욕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충족시켜 주었으며 양산 시스템을 갖추어 재빠르게 성장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 위주의 사고와 경제 우선 논리 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더니 그 파문이 서서히 증폭돼 갔다. 비록 가시적인 법률 제정에는 실패했지만 식생활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환기시켰던 미국 상원 영양특위의 보고서도 그 시대주류의 하나였다. 그러면 20세기에 접어들어 서방 선진사회 식품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며 그 변화 속에 가려져 있는 문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무슨 일에든 자정기능이 있기에 유구한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는 법. 이 분야에도 척박한 환경을 무릅쓰고 진리탐구에 혼신을 다한 성각자들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과학자 몇 사람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계속해 가려고 한다. 네, 오늘은 제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맛있게 먹는 과자,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 안에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문화관광부 추천 도서이고요. 예스24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출판사는 국일미디어, 지은이는 안병수였습니다.